안녕하세요. 은빛치막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형제자매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어릴 때는 세상 전부 같았던 사이인데, 지금은 연락도 뜸하고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 5가지 중 3가지를 먼저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무게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늘 사람 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끓어오르던 된장국 냄새, 방 안에 울려 퍼지던 형제들의 웃음소리와 다툼, 비좁은 방바닥에서 서로 다리를 베고 잠들던 시절.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따뜻했던 체온과 웃음들이 점점 멀어질 줄은.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을 버티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병수발에 지쳐있고,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한숨이 깊습니다. 서로 안부를 챙길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끔은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이내 생각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지, 다들 자기 삶이 버거워서 그런 거겠지. 형제자매가 멀어진 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내기 급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단지 연락이 뜸해져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어린 시절 남은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형은 늘 참아야 했고 막내는 늘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나는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흉터처럼요. 겨울밤 언니가 새로 산 코트를 입고 학교에 가던 날, 나는 언니가 입던 낡은 코트를 물려받았고 부엌 구석에 숨어 울었습니다.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에는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꺼내놓기보다는 스스로 다독여야 할 때입니다. 그때의 나는 아팠지만 지금의 나는 다 자란 어른입니다. 이제는 좋았던 날들의 웃음만 기억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유산입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다툼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릴 때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남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할 때 서로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곁에 오래 있었던 형제는 마음의 보상을 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는 법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고 집은 남는데 남은 집은 결국 사람 마음까지 갈라놓더라. 가족이던 사이가 숫자와 서류로 얽히면 계약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건 집도 돈도 아닌 서로의 마음이었구나. 오늘은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3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무게와 어린 시절 상처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 이 3가지가 우리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 문제로 인한 거리감, 그리고 결국 누구도 내 곁에 남지 않는다는 노년의 쓸쓸함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때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마음을 지켜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4번째 이유는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오갑니다. 누구 아들은 승진했다더라. 누구 딸은 유학을 갔다더라. 그 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슴 깊이 들어오는 작은 모처럼 박히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는 그 자리가 점점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형제들의 웃음과 덕담이 기쁜 소식임을 알면서도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왜 자랑할 이야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부터 입을 다물게 됩니다. 결국 형제 모임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식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일부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누구 자식의 성취보다도 오늘 내가 느낀 감사한 일, 내가 읽은 책 한 권에서 배운 지혜,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본 예쁜 꽃 같은 일상을 나누어 보세요. 자식 이야기에 집중되는 시간을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의 삶을 채우는 이야기로 대화를 바꿔보면 모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자식이 잘 되든 힘들든 그건 이 아이의 인생이지 나의 실패가 아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자기 확언을 반복하다 보면 비교로 인한 상처가 조금씩 옅어집니다. 5번째 이유는 결국 누구도 내 곁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릴 적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놀고 울고 웃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따뜻한 체온도 점점 멀어집니다. 명절마다 모였던 집은 점점 조용해지고 전화도 줄어듭니다. 어느 날 생일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아무 연락도 없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혼자인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 상실의 슬픔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운한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솔직히 느끼고 글로 적어보세요. 내가 섭섭했던 순간, 기다렸던 연락, 그때의 외로움. 한번 글로 꺼내놓으면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또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내 곁에 없어도 새로운 만남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해보세요. 가까운 친구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을수록 노년의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다는 사실보다도 연결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작은 연결부터 다시 시작하면 외로움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예전 추억을 꺼내보며 웃어보세요. 반드시 대단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형제자매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다고.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는 내 인생의 한 시절을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 그 시절의 웃음과 눈물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그 추억을 따뜻하게 간직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 나의 하루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은빛치마기 응원합니다.